뛰어라 메뚜기. 다시마? 이름이 다시마야. 다시마 세이조 글그림. 다시마가 썼어. 뛰어라 메뚜기. 조그마한 숲풀 속에 메뚜기 한 마리가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녀석들이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메뚜기는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살았습니다. 메뚜기는 이런 곳에서 겁먹고 사는 것이 몹시 싫어졌지요. 그래서 어느 날 메뚜기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는 커다란 바위 꼭대기로 나와 대담하게 햇볕을 쬐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 남의 눈에 띄어 잡아먹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무서운 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마귀도 메뚜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메뚜기는 있는 힘을 다해 펄쩍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뱀은 온몸이 우그러지고 사마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거미와 거미줄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고요. 에? 날아가는 새는 총알을 맞은 줄 알았답니다. 메뚜기는 구름을 뚫고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었어요. 메뚜기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메뚜기는 자기 등에 있는 4장의 날개가 생각났습니다. 날개를 써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요. 이제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 메뚜기는 온 힘을 다해 날갯짓을 했습니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뭐가 저렇게 날아? 잠자리가 사뿐 날아들며 메뚜기를 비웃었습니다. 하하하 저런 엉터리 날갯짓. 나비들이 나풀나풀 가볍게 날면서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메뚜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날 수 있으니 정말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메뚜기는 높이 날았습니다. 자기 날개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바람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메뚜기는 황무지를 지나서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죠? 여자, 남자. 그리고 짝을 만났네. 끝. 하나. 곰의 별에서 생긴 일. 자이스 안드레아. 곰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사들였어요. 그런데도 항상 더 가지고 싶어 했지요. 어느 날 똑똑한 곰이 말했어요. 얘들아 이것 좀 봐. 우리 별이 죽어가고 있어. 우리가 사들인 물건 때문이 아닐까? 이건 전부 필요한 물건이란 말이야. 곰들은 울먹거렸어요. 그래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걸까? 필요한 건 전부 있는데 말이야. 똑똑한 곰이 되물었어요. 그 순간 눈앞에 마법 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엄마 곰이 아기 곰을 껴안자 그 주위로 행복이 뭉게뭉게 피어올랐거든요. 똑똑한 곰은 얼른 빈 병을 가져왔어요. 그러곤 행복한 엄마 곰의 웃음 조각을 병 가득 담았죠. 똑똑한 곰은 웃음 조각을 심어보았어요. 그러자 예쁜 꽃이 활짝 이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사랑이야. 똑똑한 곰이 외쳤어요.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사랑과 행복이 생길 거야. 우리 그 사랑과 행복을 커다란 병에 모으자. 커다란 병은 금방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별의 중심부. 똑똑한 곰은 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병을 가져갔어요. 그러곤 정성스럽게 사랑과 행복을 심었어요. 곰의 별은 기쁨과 사랑, 행복과 웃음의 꽃으로 뒤덮였어요. 모든 곰은 행복했어요. 이제 곰의 별에서 물건들이 사라졌어요. 물건이 없이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끝. 이게 아니지. 가장 완전하게 다시 만든 정글북. 러디어드 키플링글. 스튜어트 트레실리언 그림. 이거는 소파에서 엄마가
외로울 때는 꼭 안고 있으면 돼. 알았어, 고마워. 외로울 때 꼭 안고 있을게. 모글리의 형제들. 박쥐망이 풀어놓은 밤을 솔개칠이 몰고 집으로 돌아온다. 가축들은 외양간과 오두막에 갇혔으니 동이 틀 때까지는 우리 세상이다. 지금은 자만과 힘의 시간, 발톱과 송곳니 힘을 마음껏 뽐내보자. 오, 저 소리를 들어보라. 정글의 법칙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사냥의 행운이 깃들기를. 정글의 밤 노래. 어느 무더운 저녁 7시, 시온이 언덕에서 아빠 늑대가 낮잠에서 깨어나 몸을 긁적이고 하품을 했다. 이어 네 다리를 쭉 뻗어 기지개를 켜면서 발끝에 달린 잠기운을 마저 털어냈다. 엄마 늑대는 이리저리 뒹굴며 낑낑거리는 새끼 늑대 4마리 사이에 회색빛 코를 파묻고 있었다. 달빛이 늑대 가족의 보금자리인 동굴 입구를 환히 비추었다. 아우! 이제 사냥을 나가볼까? 아빠 늑대가 이렇게 말하고 언덕을 내려가려던 찰나 꼬리털이 덥수룩한 그림자가 동굴 앞에서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늑대들의 우두머리시여,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또 당신의 고귀한 자식들에게도 행운과 희고 튼튼한 이빨이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세상에 굶주린 짐승들을 잊지 않기를.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고 다녀 접시할기라고 불리는 자칼, 타바키였다. 타바키는 여기저기 들쑤시며 못된 장난을 벌였고 남의 비밀이나 잘못을 공공연히 퍼뜨렸으며 마을의 쓰레기를 뒤져 넉마나 가죽 쪼가리를 먹고 다녔다. 그래서 인도의 늑대들은 타바키를 깔보고 엽신여겼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타바키를 두려워했다. 타바키는 쉽게 화를 내는 데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온 숲을 헤매며 미쳐 날뛰었고 닥치는 대로 물어뜯었다. 야생동물들은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타바키가 함부로 날뛸 때면 호랑이도 달아나 숨어버렸다. 인간은 이를 광견병이라 하는데 야생동물들은 대환이라고 부르며 주랭랑을 쳤다. 들어와서 봐. 하지만 먹을 만한 게 없을걸. 아빠 늑대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늑대에게는 그렇지만 저같이 미천한 놈한테는 마른 뼈다귀 하나만 있어도 훌륭한 밥상이지요. 저희 자칼족이 언제 이것저것 따지고 고르던가요? 타바키가 능글맞게 대꾸하고는 종종 걸음으로 동굴로 들어와 살이 조금 붙은 사슴뼈를 즐겁게 깨물어 먹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귀공자라서 그런지 정말 잘생겼군요. 이렇게 어린데 눈망울도 정말 크고요. 왕의 자식은 날 때부터 다르다더니 이미 다 자란 어른 같군요. 타바키가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엄마 늑대와 아빠 늑대는 부모 앞에서 자식을 칭찬하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걸 잘 알기에 표정을 딱딱하게 굳혔다. 타바키가 그걸 모를 리 없었다. 타바키는 한쪽에 앉아서 안절보절 못하는 늑대 부모를 보며 재미있어 하다가 심술궂게 한마디 던졌다. 참, 위대한 시역한께서 다음번 달이 뜰 때에는 이 언덕에서 사냥하시겠다더군요. 시역한은 시온이 언덕에서 30km 떨어진 와인 군가 강의 기슭에 사는 호랑이였다. 시역한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 절차를 밟고 사전에 미리 알린 뒤 사냥구역을 바꾸는 게 정글의 법칙이야. 시역한이 이리로 오면 16km 안에 있는 먹잇감들이 전부 겁을 먹고 달아날 텐데 큰일이군. 게다가 난 부인 목까지 2배로 사냥해야 한다고. 아빠 늑대가 버럭 화를 내자 엄마 늑대가 조용히 덧붙였다. 시역한 엄마가 괜히 제 자식을 룽구리, 절름발이라 불렀겠어? 시역한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를 절었어. 그러니 가축만 잡아먹을 수밖에. 와인군가 마을 사람들이 시역한에게 잔뜩 화가 나 있을 거야. 그래서 시역한이 이리 오려는 것 같은데 이쪽 마을 사람들이라고 가만히 있겠어? 가축이 죽어나가면 사람들이 시역한을 잡겠다고 온 정글을 뒤지며 불을 지를 거고 우리도 새끼들과 함께 도망가야 해. 세상에, 시역한한테 고맙다고 해야겠군. 제가 대신 시역한께 감사의 말을 전할까요? 타바키가 깐죽거리자 아빠 늑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썩 꺼져. 가서 네 주인하고 사냥이나 하라고. 오늘 밤 심술은 그 정도 했으면 됐어. 타바키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네, 그러죠. 저 아래 수풀에서 시역한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제가 굳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군요. 아빠 늑대가 귀를 기울이자 작은 강으로 이어지는 골짜기 아래에서 호랑이의 성난 울음소리가 들렸다. 시역한은 먹이를 놓쳐 굶주리고 있다는 걸 사방에 알리려는 듯 거칠게 울부짖었다. 저리 요란스레 밤사냥을 하다니 멍청하긴. 이곳 수사슴들이 와인군가 수수와 같은 줄 아나 보지? 아빠 늑대가 시역한을 비웃자 엄마 늑대가 말했다. 쉿, 시역한이 오늘 밤 사냥하려는 건 수소도 수사슴도 아닌 것 같아. 바로 사람이야.
시어칸의 성난 울음소리는 어느새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바뀌었고 마치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깊은 숲속에서 잠을 자던 나무꾼이나 집시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면 깜짝 놀라 갈팡질팡하다가 제 발로 호랑이 입 안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사람이라고 저수지에서 딱정벌레랑 개구리를 잡아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그것도 우리 구역에서? 아빠 늑대가 하얀 이빨을 무섭게 드러내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글의 법칙은 어떤 조항이든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정글의 법칙에 따르면 자신의 새끼들에게 사냥법을 가르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사람을 잡아먹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자기 무리의 사냥터 밖에서만 가능했다. 이런 법칙을 정한 이유는 사람을 죽이면 조만간 코끼리를 탄 백인들이 횃불, 징, 불화살을 든 수백 명의 갈색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와 총을 쏘아대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정글 동물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물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 이유가 조금 달랐다. 그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기 때문이었다. 또 사람을 잡아먹으면 옴이 옳거나 이빨이 빠진다고도 했는데 이는 사실이었다. 이윽고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호랑이가 공격할 때 내지르는 어흥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시어칸이 전혀 호랑이답지 않게 낑낑거리다가 울부짖었다. 시어칸이 먹잇감을 놓쳤군. 뭐였을까? 엄마 늑대가 궁금해하자 아빠 늑대가 동굴 입구 쪽으로 재빨리 뛰어갔다. 시어칸이 숲을 속에서 뒹굴며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꾼이 피워든 모닥불에 발을 댄 모양이야. 멍청하긴. 옆에 타바키도 같이 있군. 아빠 늑대가 끙 하고 앓는 소리를 하자 엄마 늑대가 한쪽 귀를 쫑긋거리며 경고했다. 무언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어. 조심해. 아빠 늑대는 숲을 속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몸을 잔뜩 낮추고 덮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펄쩍 뛰어올랐다. 다음 순간 세상에서 가장 멋진 광경이 펼쳐졌다. 바로 늑대가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허공에서 움찔 멈춘 모습이었다. 아빠 늑대는 급히 멈추는 바람에 겨우 1m 반 정도 솟구쳐 올랐다가 도로 제자리에 내려서야 했다. 사람이야. 사람의 새끼라고. 이것 좀 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갈색 피부의 벌거숭이 남자아기가 아빠 늑대 바로 코앞에서 수풀을 붙잡고 서 있었다. 아기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는 정도였다. 밤중에 늑대 동굴로 보드라운 피부에 작은 보조개가 있는 아기가 올라온 건 처음이었다. 아기는 아빠 늑대를 가만히 보더니 방긋 웃었다. 사람의 새끼?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리 좀 데려와봐. 엄마 늑대의 말에 아빠 늑대가 아기를 물어 새끼 늑대들 사이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늑대는 새끼를 물어 옮기는 데 능숙해서 달걀도 깨지 않고 입으로 물어 옮길 수 있었고 아기 역시 등에 이빨 자국 하나 남지 않았다. 어머, 정말 조그맣구나. 털도 없고. 그래도 아주 용감한걸? 엄마 늑대가 말하자 아기가 새끼 늑대들 사이를 비집고 엄마 늑대의 뒷다리로 파고들었다. 사람의 새끼가 내 젖을 빨고 있어, 여보. 지금까지 사람의 새끼를 자기 새끼들과 같이 키웠다고 자랑한 늑대가 있었던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 몇 번 듣긴 했지. 하지만 우리 시대 때 얘기는 아니야. 우리 무리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고 이 녀석 정말 털이 하나도 없네. 발로 슬쩍 치기만 해도 죽을 것 같군. 그런데 우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 빤히 쳐다보는 것 좀 봐. 그때 동굴 입구를 비추던 달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시어칸이 커다란 머리와 어깨를 동굴로 들이밀며 입구를 막은 것이다. 타바키가 시어칸 바로 뒤에서 냉큼 고자질했다. 주인님, 크게 방금 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와주다니 영광이군. 무슨 일이지? 아빠 늑대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칸을 쳐다보는 눈빛이 몹시 매서웠다. 내 먹잇감, 사람의 새끼가 이리 왔을 텐데 부모는 벌써 달아났지. 어서 내놔. 시어칸은 아빠 늑대의 말대로 나무꾼이 피워둔 모닥불에 뛰어들었다가 발을 대어서 잔뜩 골이 나 있었다. 하지만 아빠 늑대는 시어칸이 좁은 동굴 입구로 더는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어칸은 이미 어깨와 앞발이 꽉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다. 사람이 통 속에 들어가 싸우자고 덤비는 모양새였다. 늑대는 자유로운 종족이야. 우리는 우두머리 말만 따르지. 가축을 잡아먹는 줄무늬 동물의 명령은 듣지 않아. 이제 사람의 새끼는 우리 것이니 죽이든 살리든 우리가 선택할 거야. 너희가 선택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황소를 잡아 죽이는 내가 먹이를 찾아가려고 한낱 개따위가 사는 굴에 코를 박아야겠나? 나는 시어칸이야. 호랑이의 분노가 동굴 안을 가득 메웠다. 그러자 엄마 늑대가 새끼들을 떼어놓고 앞으로 뛰어나왔다. 어둠 속에서 푸른 달처럼 빛나는 엄마 늑대의 눈이 분노를 이글거리는 시어칸의 눈과 마주쳤다. 나 라크샤, 악마가 대답하지. 사람의 새끼는 내 거다. 내 새끼라고. 아무도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해. 살아서 우리와 함께 뛰어다니고 사냥도 할 거야.
두고 봐. 어린 짐승 새끼를 사냥하고 개구리 물고기나 잡아먹는 너는 결국 이 아이의 사냥감이 되고 말 테니까. 당장 꺼져. 굶어 죽기 직전에 소는 절대 먹지 않는 내가 사냥한 산발을 걸고 말하는데 네 어미한테나 가버려. 태어날 때보다 다리를 더 절름거리고 불에 대기나 하는 한심한 짐승아. 아빠 늑대는 깜짝 놀라서 엄마 늑대를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시절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아빠 늑대는 다른 수컷 5마리를 물리치고 엄마 늑대를 차지했었다. 엄마 늑대는 무리와 함께 뛰어다니던 당시 라크샤라고 불리었는데 괜히 그런 별명이 붙은 게 아니었다. 시어카는 아빠 늑대라면 모를까 엄마 늑대에겐 맞설 수가 없었다. 지금 상황은 엄마 늑대에게 유리한 데다 엄마 늑대가 죽을 각오로 덤벼들 게 뻔했기 때문이다. 시어카는 그르렁거리며 물러나더니 동굴에서 몸을 빼자마자 소리쳤다. 걔도 제 집에서는 큰 소리로 짖는 격이군. 너희 무리가 사람의 새끼를 키우는 걸 허락할까? 두고 보자. 어차피 저 아이는 내 입 안으로 들어올 거야. 이 도둑놈들아. 엄마 늑대는 그제야 숨을 헐떡이며 새끼들 사이에 들어 누웠다. 시어칸의 말이 100번 오라. 무리에게 이 아이를 보여야 해. 그런데 정말 이 아이를 키울 건가? 아빠 늑대가 심각하게 묻자 엄마 늑대가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키울 거야. 이 아이는 한밤중에 혼자서 여기까지 왔어. 벌거벗고 굶주린 채로. 하지만 두려움이라곤 전혀 없지. 봐, 벌써 우리 새끼 하나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했어. 절름발이 시어칸이 아이를 잡아먹고 와인 공가로 도망쳤다면 사람들이 복수한답시고 우리 굴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걸? 키울 거냐고? 당연히 키워야지. 오, 얌전히 굴어야지. 작은 개구리야. 그래, 널 개구리라는 뜻의 모글리라고 부르자. 모글리, 시어칸이 널 쫓았던 것처럼 언젠가는 네가 시어칸을 쫓게 될 거야. 반드시. 하지만 늑대 회의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군. 아빠 늑대가 말했다. 늑대는 짝을 찾아 새끼를 낳으며 무리에서 독립해 따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정글의 법칙이었다. 하지만 새끼들이 제 발로 뛰어다닐 만큼 자라면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뜰 때 열리는 회의에 새끼들을 데리고 나가 보여줘야 했다. 그렇게 다른 늑대들한테 무리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면 새끼들은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어른 늑대는 새끼 늑대가 혼자 사냥에 성공할 때까지 이유를 막론하고 절대 새끼를 해칠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아빠 늑대는 새끼들이 혼자서 뛰어다니기 시작하자 회의가 있는 날 밤 새끼들과 모글리, 엄마 늑대와 함께 회의가 열리는 바위로 갔다. 그곳은 늑대 100마리도 숨을 수 있는 언덕 꼭대기로 온통 돌멩이와 바위로 뒤덮여 있었다. 힘과 지혜로 시온이의 늑대 무리를 이끌어온 거대한 몸집의 회색 늑대 아켈라가 바위 위에 몸을 쭉 뻗고 엎드려 있었다. 그 아래로는 몸집과 색깔이 제각각인 40여 마리의 늑대가 앉아 있었다. 수사슴 한 마리쯤은 손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노련한 잿빛 늑대들부터 자기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는 3살 된 검은 늑대들까지 있었다. 이렇게. 아켈라가 무리를 이끈 지는 1년 남짓 되었다. 아켈라는 젊은 시절 2번이나 덫에 걸렸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습성에 대해 무리의 그 누구보다 잘 알았다. 회의 바위에 모인 늑대들은 별 말이 없었다. 새끼 늑대들은 부모 늑대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은 한가운데에서 뒹굴며 장난치고 있었다. 이따금 나이 많은 늑대들이 새끼들에게 다가가 하나하나 살펴보고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어떤 어미는 어른 늑대들이 자기 새끼를 못 볼까봐 달빛이 환히 비치는 쪽으로 제 새끼를 밀기도 했다. 모두 정글의 법칙을 알고 있을 것이다. 늑대들이여 잘 보아라. 아켈라가 소리치자 어미 늑대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 외쳤다. 잘 보아라. 잘 보아라. 늑대들이여. 드디어 모글리 차례가 되자 엄마 늑대의 목덜미 털이 바짝 곤두섰다. 아빠 늑대는 개구리 모글리를 원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다. 모글리는 까르륵 웃으며 달빛을 맞아 반짝이는 조약돌을 가지고 놀았다. 아켈라는 얼굴을 앞발에 얹은 채 한결같은 목소리로 잘 보아라 잘 보아라 하고 외쳤다. 그때 바위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시어칸이었다. 저건 내 거야. 자유로운 종족이 사람의 새끼와 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 당장 내놓으시지. 하지만 아켈라는 시어칸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늑대들이여 잘 보아라. 자유로운 종족은 누구의 명령도 들을 필요 없다. 잘 보아라. 그러자 시어칸이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르렁거렸다. 그런데 4살 먹은 젊은 늑대가 자유로운 종족이 사람의 새끼와 무슨 상관이지요? 하고 시어칸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 정글의 법칙에 따르면 새끼를 무리에 받아들일 때 의견이 다를 경우 부모를 빼고 적어도 2마리가 찬성해야 했다.
아켈라가 누가 이 새끼를 책임지겠는가? 자유로운 종족 가운데 누가 찬성하는가? 하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늑대는 좋아. 엄마 늑대는 최악의 경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때 늑대는 아니지만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다. 새끼 늑대들에게 정글의 법칙을 가르치는 늙은 갈색곰 발루였다. 잠이 많은 발루는 나무 열매와 뿌리, 꿀만 먹기 때문에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다. 사람의 새끼라고요. 나는 찬성입니다. 사람의 새끼는 전혀 회롭지 않아요. 내가 말재주는 없어도 거짓말은 안 합니다. 저 아이를 무리에 받아들입시다. 정글의 법칙은 내가 가르치지요. 발루의 말에 아켈라가 늑대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 새끼들을 가르치는 발루가 찬성했다. 찬성 하나가 더 필요하다. 또 누구 없나? 그때 검은 그림자가 원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검은 표범 바기라였다. 온몸이 잉크처럼 새까맸지만 빛을 받으면 반점이 물에 젖은 비단의 무늬처럼 어른거려 바기라가 표범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바기라는 타바키처럼 교활하고 들소처럼 대담하며 다친 코끼리처럼 거침이 없었다. 모두 그런 바기라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누구도 바기라의 앞길을 막지 않았다. 반면 바기라의 목소리는 야생꿀처럼 달콤했고 가죽은 솜털보다 부드러웠다. 아켈라 그리고 늑대들이여, 나는 이 회의에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글의 법칙에 따르면 새끼가 무언가 의심스럽긴 해도 죽여야 할 이유가 없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목숨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지불할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죠. 옳소. 바기라 말대로 대가를 치르고 사람의 새끼를 삽시다. 그게 정글의 법칙이니까. 언제나 굶주려 있는 젊은 늑대들이 환호성을 지르자 바기라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여기서 말할 권한이 없지만 계속해도 될까요? 그러자 늑대 20마리가 바기라의 요청을 한 목소리로 허락했다. 털 하나 없는 어린 새끼를 죽이는 건 부끄러운 짓입니다. 게다가 저 녀석이 크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발루가 찬성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이 정글의 법칙에 따라 사람의 새끼를 늑대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면 갓 잡은 통통한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 주겠습니다. 수소는 여기서 800m쯤 떨어진 곳에 있지요. 어떻습니까? 우리야 상관없지요. 어차피 겨울비에 죽고 말 테니까. 여름에 뜨거운 햇볕에 타 죽을지도 모르고 벌거벗은 개구리가 우리한테 해를 입혀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겠소. 저 사람의 새끼를 우리 무리에 끼워줍시다. 바기라, 수소는 어디 있지요? 늑대 수십 마리가 시끌시끌 떠들어댔고 곧이어 아켈라가 굵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잘 보아라 늑대들이여, 잘 보아라. 늑대들은 차례차례 다가와 모글리를 살폈다. 하지만 모글리는 조약돌을 가지고 노느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어 늑대들은 죽은 수소를 찾아 언덕 아래로 내려갔고 아켈라, 바기라, 발루, 모글리 가족만 남았다. 시역하는 모글리를 넘겨받지 못하자 분해서 으르렁거렸다. 실컷 으르렁거려라. 언젠가는 이 벌거숭이 어린애가 그 소리를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으로 바꿔놓을 테니 사람은 내가 잘 알지. 바기라가 수염을 실룩이며 말하자 아켈라가 덧붙였다. 사람과 그 새끼들은 아주 지혜롭지요. 언젠가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 우리를 도울 날이 있을 거요. 그 누구도 우리를 영원히 이끌 수는 없으니. 바기라의 말에 아켈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켈라는 무리의 우두머리라면 누구나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무리든 우두머리가 힘이 다하면 죽이고 자연스레 새 우두머리를 떠받들기 마련이다. 물론 그 새 우두머리 역시 나중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켈라가 아빠 늑대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이를 데려가 자유로운 종족으로 잘 키우시오. 모글리는 발루의 찬성과 바기라가 내놓은 수소 덕분에 늑대 무리의 일원이 되었다. 끝.